1010번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티셔츠가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가 2,0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는데 한 장 팔 때마다 3,700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1번 이 셔츠의 원가를 X라고 하자. 이게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럼 정가는 얼마인가요? 정가는 원가에 30% 이익을 붙였네요. 그럼 원가에다가 더하기 원가에 대한 30%니까 다음과 같이 덧셈하시면 됩니다. 원가 더하기 원가에 대한 30%. 괜찮죠? 이게 표기법상 1x 더하기 0.3x가 돼서 분수도 괜찮은데 일단 소수로 썼어요. 1.3x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가입니다. 근데 안 팔려요. 어떻게 했냐면 판매가를 구합니다.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판매 가격은 문제 보면 나와 있죠. 정가 1.3x에서 2,000원을 빼준 거죠. 2,000. 네, 이게 판매 가격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만 구하는 문제니까 뭐 더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죠. 원가가 5,000원인 상품이 있어요. 정가의 20% 할인해서 팔면 한 개 팔 때마다 원가의 12% 이익을 얻는답니다. 이 상품의 정가를 구하시오. 원가는 5,000원. 근데 정가, 이 원가 이제 이익을 붙인 거죠.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 정가를 구하는 문제니까 정가를 X1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정가에 할인을 20% 합니다. 그럼 나는 몇 퍼센트의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가는 20%를 할인하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로 파는 거예요? 100분율이니까 이건 전체가 100%겠죠? 100%를 20% 빼면 난 몇 퍼센트에 파는 거예요? 80%의 판매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80%? 네, 정가에 대한 80%죠. 정가 X1에 대한 80%, 100분의 80, 이게 판매가가 되네요. 뭐 소수도 괜찮고 분수도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일단 분수를 이번에 분수를 바꿀까요? 이렇게 약분하고 2로 약분하면 5분의 4x가 되죠. x 곱하기 5분의 4 숫자를 문자 앞으로 보내고 생략해서 곱셈을 생략해서 쓴다. 자, 이게 판매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시면 네, 이익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식을 세웁시다. 판매 가격 5분의 4x 빼기 원가 5,000원 했더니 그 결과는 이익인데 이익이 얼마냐면 원가 5,000원에 대한 12% 100분의 12가 이익으로 남는다. 이거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0 두 개 지워지고 그럼 남은 걸 써보면 5분의 4x 마이너스 5,000는 이렇게 곱하면 이게 0 두 개 지워졌고 60에 0을 곱했으니까 600이 되겠네요. 자, 다음 방정식을 풀려면 양변에 5를 곱하는 게 낫겠죠?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요. 그냥 푸는 것보다는 네, 분모를 지워지는 게 편하니까 4x 여기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5,000 여기다 5를 곱하면 3,000. 자, 이제 이항을 합시다. 이렇게 이항을 해요. 그럼 4x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5,000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25,000원이 되죠. 그럼 28,000원이 됩니다. 다시 양변을 이렇게 4로 나누게 되면 약분되고 그래서 x는 7,000원. 이게 뭐죠, x가? 네, 정가였어요. 내가 팔려고 했던 금액, 정가. 이 상품의 정가는 7,000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어느 병원의 남자 신생아 수와 여자 신생아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자는 5% 감소, 여자는 3% 감소. 자, 전체 신생아 수는 작년보다 13명이 감소. 작년에 이 병원의 전체 신생아가 300명이었을 때 작년에 남자 신생아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수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기준이 전부 다 작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그냥 작년 남자 신생아를 구하는 거니까 작년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표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 없어 되긴 하는데 있는 게 나으니까 남자, 여자. 신생아 수. 근데 남자 신생아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X를 씁시다. 그럼 여자 신생아 수는 전체 신생아가 300명이었어요. 그럼 남자 신생아 수를 빼면 여자 신생아 수가 나올 테니까 300에서 남자를 빼면 여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이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겁니다. 증감을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감소했네요. 줄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여자도 감소했죠. 마이너스. 얼만큼 감소했습니까? 그러면 작년 신생아 수 X의 5%, 100분의 5. 자, 여자 신생아도 작년 신생아 300 마이너스 X의 3%, 100분의 3. 그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감소한 신생아 수, 감소한 남자 신생아의 수입니다. 여기는 감소한 여자 신생아의 수예요. 그럼 얘네들을 덧셈하게 되면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5랑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3을 덧셈하게 되면 가운데 덧셈은 생략해야 됩니다. 항구항사의 덧셈은 생략하죠.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로는 13명이 감소하는 겁니다. 남자 신생아 수 감소된 인원, 여자 신생아 수 감소된 인원을 합치면 그 인원은 13명이 감소한다. 마이너스 13을 쓰시면 되겠네요. 음수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죠. 이런 경우는 일단 음수를 다 양수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음수니까 다 양수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나눈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100을 곱하는 게 좀 낫겠죠. 계산이 좀 불편하니까 100 곱합시다. 얘는 5x가 남고 얘는 약분되고 3이 이렇게 분배되겠죠. 그럼 플러스 300에 3을 곱하면 플러스 900이 되고 마이너스 x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오른쪽 100 곱해야 됩니다. 자신 없으시면 전체 가로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100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100 안 곱해서 틀린 경우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300. 자, 동리항 5x 마이너스 3x 2x가 남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900이 넘어가면서 없어지고 왼쪽에 마이너스 900이 왼쪽 있는 게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마이너스 900이 생기네요. 그럼 1300 마이너스 900 400이 남죠. 양면 2로 나눕니다. 따라서 x는 200. 작년 남자 신생아 수는 자, 어느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여성과 남성의 수는 지난달 비해 여성은 20% 증가, 남성은 8% 감소, 전체적으로는 3.2% 증가.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그냥 앱이라고 합시다. 발음하기. 이 앱을 내려받은 사람이 2,500일 때, 사람 수가 그렇다는 거죠. 2,500명일 때, 지난달에, 이번 달에 내려받은 여학생 수를 구하는 겁니다. 또 표를 그리죠. 남자, 여자. 근데 기준이 작년 기준이니까 저번 달이니까 지난달. 이번 달이 아니고 지난달이 기준이니까요. 지난달 여성의 수를 X명, 남성의 수는 지난달에 이 앱을 내려받은 사람이 2,500명이니까 2,500에서 여성 수 X를 빼면 남성 수가 나오겠죠.
자, 다음 칸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런 패턴이잖아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합니다. 여성은 2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X명에 대하여 20%가 증가 플러스, 남성은 지난달 2,500 마이너스 X에 대하여 8% 감소 마이너스 100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 쓸 수 있겠나요? 좋아요. 자, 이랬더니 전체적으로는 3.2%가 증가했답니다. 뭐에 대하여? 지난달 인원수에 대하여 3.2%가 증가했으니까 인원은 증가됐으면 플러스인 거고, 2,500명에 대한 3.2%를 계산해 봅시다. 100분의 3.2. 그럼 0 2개 지고 0 2개 지워지고 25에 3.1을 곱하는 거죠? 네. 곱하면 얼마인가요? 25에 3.1을 곱해요. 네. 80이네요. 80. 80명이 늘었네요. 괜찮습니까? 네. 80명이 는 겁니다. 이 인원이 80명이에요. 그럼 남자 줄어든 인원수와 여자 늘어난 인원수를 합치면 그 인원이 80명이 된다. 이런 뜻이네요. 보기 불편하니까 한 번만 더 쓸게요. 마이너스 100분의 8 가로 2500 마이너스 X는 더하기 여성이 늘어난 인원 100분의 20 X 80. 양면에 100을 곱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100 하나 지워지고 여기 100 지워지고 여기 2개 붙죠? 100을 곱했으니까요. 이 숫자들은 다 4의 매수입니다. 4로 약분합시다. 2 남고요. 4로 약분하면 5가 남고 4로 약분하면 2000이 남습니다. 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일단 이제 분배할게요. 잘 봐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두 번 분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곱하면 5000.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2x. 여기는 플러스 5x죠. 우변은 2000. 자, 동량 처리. 이렇게 하면 7x가 돼요. 우변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5000이 우변을 이용하면서 플러스 5000이 되죠. 7000이 됩니다. 양변 7로 나누게 되면 x는 1000. 뭐라는 얘기죠? 지난달 이 앱을 다운받은 여성 수가 1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달에 이 앱을 다운받은 여성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쪽 칸을 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 칸을 우리는 이제 메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 칸은 지난달 1000명에서 더해졌죠? 얼마나? 1000명에 대한 몇 퍼센트가? 아까 여성은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그랬냐면 20%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1000명에 대한 20%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여기 0 2개 지워지고 10에서 20을 곱하면 200명이 되니까 1000명에다 200명 더하면 1200명이 이번 달 이 앱을 다운받은 총 인원, 여성 수의 총 인원이 된다라는 거죠. 성제네반 학생들이 바나나 보트를 타는데 한 보트에는 4명씩 타고 16명의 학생이 4명씩 타면 16명이 못 탄답니다. 그러니까 한 보트에 너무 적게 탔다는 얘기죠. 안 되겠다, 좀 선생님이 야, 한 보트에 좀 많이 타봐. 그래서 이제 한 보트에 이제 6명씩 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마지막 보트에는 4명이 타고 빈 보트는 없다고 했을 때 성제네반 학생 과연 몇 명입니까? 성제네반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성제네반 학생을 구하니까 여기다 이제 X명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여기다 X명을 두시는 것보다는 문제가 바나나 보트에 그냥 보트라고 할게요. 이 보트에다가 미지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보트의 개수가 X개라고 합시다.
잘 보세요. 보트를 내가 그냥 동그라미 넣을게요. 이게 보트예요. 자, 이게 보트야. 보트의 총 개수를 X개라고 불렀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 보트에 6명씩 탑니다. 4명씩 탑니다. 한 보트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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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보트에 다 못 타고 16명이 학생 수가 더 남은 겁니다. 사람 수가 16명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명을 더 셈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4명씩 탔을 때 학생 수를 4명씩 탔을 때의 이 경우에 학생 수를 구하라면 4명씩 총 X개의 보트에 나눠 탔기 때문에 보트에 탄 인원은 4X명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보트에 계속 10개예요. 한 보트에 4명씩 타. 그럼 보트에 탄 인원수 전체는 4 곱하기 10, 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보트에 타는 인원수 곱하기 보트의 개수 하면 일단 보트에 탄 사람들은 4X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고도 사람 수가 16명이 더 있어서 플러스 16을 해야 전체 학생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재로 학생 수는 4X 플러스 16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값을 구해서 이제 저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학생 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이것만 한 건 아니죠.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못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6명씩 한 보트에 6명, 6명, 6명 잘 봐야 돼요. 6명, 여기까지 6명인데 마지막 보트에는 몇 명이 탔다고 그랬죠? 4명만 탔습니다. 빈 보트는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남은 건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 보트에 4명이 탄 거예요. 이따 됐을까요? 마지막 보트는 4명이 탄 겁니다. 그럼 실제로 6명이 탄 거는 6명이 탄 보트의 개수는 X개인가요? X-1개인가요? X-1개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죠? X-1개까지만 6명이 탄 겁니다. 그럼 6 곱하기 X-1 가로쳐야 되죠? 한 보트에 타는 인원수 곱하기 보트의 개수. 그럼 보트에 탄 사람의 인원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도 4명이 더 남았죠? 플러스 4 이렇게 써야 학생 수가 정확히 나오겠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타나 이렇게 타나 학생 수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똑같은 인원수인데 타는 방식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학생 수는 서로 같은 거니까요. 위도 학생 수, 아래도 학생 수입니다. 결국은 6 가로 X-1 더하기 4랑 4X 플러스 16이 알고 보면 같은 학생 수를 나타낸다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이제 분배를 합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6 곱하기 X, 6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6 플러스 4는 4X 플러스 16이 돼요. 그런데 계산하셔야 되죠. 6X 마이너스 6 플러스 4 음수와 양수를 더하면 부호가 정해진 건 아니죠. 큰 쪽에 있는 부호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뺄셈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남은 거는 2항을 하시는 겁니다. 4x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는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6x 마이너스 4x 우변은 16 부호 반대 플러스 2 6x에서 4x를 빼면 2x가 남고 우변은 16 더하기 18이에요. 양면 이렇게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좌변 약분되고 각각 1씩 남고 1x는 1이 그냥 x니까요. 9 뭐라는 얘기죠? 9명이라는 얘기요? 아니요. 보트의 개수가 9개라는 뜻이에요. 아, 보트가 9개구나. 근데 문제는 보트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성재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x에다가 학생 수가 4x 플러스 16이죠. 물론 이것도 학생 수긴 합니다. 근데 여기다 집어넣기 좀 불편하잖아요. 숫자가. 이게 좀 더 니까 x에다 9를 집어넣어요. 그럼 4x는 4 곱하기 9를 말한 것이고 거기다 16을 더하게 되면 4, 9, 36 더하기 16 성재의 말 학생 수는 52명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당의 의자입니다.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7명씩 앉았더니 13명이 못 앉았어요. 그러니까 한 의자에 더 많은 학생이 앉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야 다시 다 일어나. 그래서
한 의자에 10명씩 앉혔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의자에 3명이 앉고 빈 의자는 없다. 결론은 마지막 의자에 7명이 아닌 10명이 아닌 3명이 앉았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의자의 개수 아까 말했어? 이 문제도 사람 수에다가 x를 두지 말고 의자의 개수에 x를 두셔야 됩니다. 의자의 수 얘가 x개. 자 이제 보세요. 이걸 의자라고 할게요. 의자 하나, 의자 2개, 의자 3개 쭉 가요. 자, 총 이렇게 해서 의자의 총 개수를 우리는 x개라고 둔 겁니다. 마지막 의자까지가 x개. 처음에는 어떻게 앉았죠? 처음에는 7명씩 앉아요.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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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도 7명. 그럼 의자에 앉은 학생은 몇 명이에요? 7x명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학생 수 전체는 7x 아니죠? 그리고도 몇 명이 더 남았나요? 13명이 의자에 앉지 않았다는 얘기는 학생 수가 13명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7x에다 13을 더한 게 실제로 학생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저럴 수도 있는데 이번엔 이제 10명씩 앉히죠. 야, 10명씩 앉아봐라.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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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잘 봐야 돼요. 10명 마지막에 몇 명? 3명. 그럼 규칙적으로 10명이라는 수를 곱할 수 있는 의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총 의자가 x개였는데 10명이 정확히 규칙적으로 앉는 의자는 몇 개? x 마이너스 1개.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전체 x개에서 마지막 의자 하나 빼고 나머지 다 10명이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을 곱할 수 있는 의자의 개수는 x 마이너스 1개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개에 총 10명씩. 근데 그리고 몇 명이 남았죠? 3명이 더 있네요. 그리고 3명이 더 있으니까 3명은 따로 덧셈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규칙에는 안 포함이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람이 더 있는 거니까. 자,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학생 수를 뜻하죠. 됐습니다. 10 가로 x-1 더하기 3 얘랑 7x 플러스 13이 같죠? 같은 학생 수. 분배합니다. 2번 분배. 10x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은 7x 플러스 13. 네. 빈의자가 있어요? 빈의자가 있었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빈의자가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 줄 알고 빈의자가 없다는 건 줄 알았지만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는데 그러면 다 지워야 되네. 그림을 잘못 설명했죠? 네.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선생님은 문제를 이게 아까처럼 빈의자가 없다라는 건 줄 알았더니 완전히 앉지 않은 빈의자가 1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명이죠? 0명이죠. 아무도 안 앉았어요. 그럼 바로 전에 있는 의자가 몇 명이 앉은 거예요? 3명이 앉은 겁니다. 그럼 정확히 10을 규칙적으로 곱할 수 있는 의자의 개수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뭐예요? 전체 x개 의자 중에서 몇 개를 빼야 되죠? 2개를 빼는 겁니다. 그럼 x-2개가 10명씩 앉은 의자예요. 그리고 이제 3명이 덧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다시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니까 이 10을 여기다 분배합니다. 그럼 10x 마이너스 20 더하기 3은 7x 플러스 13과 같다. 이리 앉으나 저리 앉으나 학생 수는 동일하다. 그럼 10x 마이너스 2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계산 잘 하시고요. 7x 플러스 13 이항합시다.
7x를 좌변, 마이너스 17을 우변. 17이 이항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7이 이항되는 겁니다. 그럼 10x 빼기 7x는 13 플러스 17이 되죠. 좌변은 10x 빼기 7x니까 3x가 남겠죠. 우변은 13 더하기 17, 30. 양변을 이렇게 3으로 나누게 되면 약분되고 x는 10. 무슨 말이죠? 총 의자의 개수가 10개 있었다. 어떤 식으로 앉았든 간에 준비되어 있는 의자는 전체 10개다. 따라서 학생 수는 여기 이제 x에다 10만 대입하면 되니까 7 곱하기 10 더하기 13. 70 더하기 13, 83명이 강당에 모여있는 학생 인원수가 된다. 집에서 도서관 갈 때는 분속 90m, 도서관에서 30분 동안 책을 고른 다음에 집으로 올 때는 분속 120m로 뛰었어요. 그랬더니 총 1시간 40분이 걸렸답니다. 도서관에서 간 길과 집으로 오는 길에 합이 7.5km일 때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 걸린 거리를 구하시오. 자, 단위를 잘 보라고 그랬죠? 분속이라는 얘기는 분속 90m라는 거는 속력을 말하는 거죠. 시간의 단위는 분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몇 시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빨리 분으로 바꿔놔야 돼요. 여기 있네요. 1시간 40분 할 때 이 1시간은 60으로 바꿔놓고 거기다 40분을 더한 거니까 100분이 걸렸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7.5km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단위는 미터로 환산하라고 그랬으니까 7,500m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행복한 우리 집. 내가 즐겨하는 도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도서관 갈 때는 이쪽으로 갈 때는 분속 90m로 걸었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책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30분 여기서 썼다는 얘기죠. 30분을 소요 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도서관에서 집으로 올 때는 다른 길을, 같은 길이 아니죠. 다른 길을 분속 120m로 뛰어왔답니다. 자,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40분. 그러면 30분은 도서관에서 썼으니까 실제로 왕복 왔다 갔다 한 시간은 몇 분이 걸린 거예요? 1시간 10분이 걸린 거죠. 그럼 60 더하기 10이니까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한 시간은 70분이 걸렸다. 100분에서 30분 빼면 70분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된 거죠. 자, 이제 거리 속력 시간 표를 작성합시다. 거리 속력 시간. 자, 이 패턴을 잘 보시면 웬만큼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도서관을 갈 때, 그 다음은 도서관에서 다시 집으로 올 때. 문제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몇 분이냐, 어디다 미지수를 둬야 되죠? 집에서 도서관 이쪽이죠? 시간 여기입니다. 여기에 미지수를 두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다 미지수를 넣었으면 나머지 한 칸도 x에 관한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럼 여기는 뭐라 써야 됩니까? 그러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봐야 됩니다. 총 걸린 시간은 왔다 갔다 한 시간만 따지면 70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왔다 갔다 한 시간만 계산하지 도서관 시간 아까 처음에 빼냈으니까. 그럼 도서관에서 집에 갈 때는 총 70분 중에 갈 때 시간 x를 뺀 나머지가 올 때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한 칸은 미지수, 나머지 한 칸은 숫자. 근데 숫자는 누가 봐도 속력이 잘 나와있죠. 여기 90, 여기 120. 자, 남은 건 거리는 공식이죠. 여기서 이쪽 칸에서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집에서 도서관까지 간 거리는 얘네들을 곱한 값인 90x. 여기 걸린 거리는 얘네들을 곱한 값이니까 가로를 쳐야죠. 120 가로 70 마이너스 x. 자, 여기서 이제 등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등식을 만들 때는 얘네들이 같던지 아니면 뭐 둘을 더해서니 얼마가 되든지 뺐더니 얼마가 되든지 이런 식의 관계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내용이 갈 때 거리와 올 때 거리를 합치면 몇 킬로미터라고 했죠? 7,500m입니다.
도서관까지 간 길과 도서관에서 온 길, 내지는 흔히 말하는 이게 왕복거리죠. 왕복거리가 7,500m니까 아 얘네 둘을 더하면 7,500이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네요. 괜찮죠? 이거 30으로 약분이 됩니다. 일단 헷갈리면 0 하나 지우세요. 이렇게. 0 하나, 0 하나, 여기 0 하나 이렇게 지우시고 3으로 약분하면 여기 3이 남아요. 약분하면 얘는 4가 남습니다. 얘는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250 이렇게 남죠. 약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3x가 있고요. 여기는 가운데가 플러스였는데 분배 4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70이면 플러스 280 플러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4x 우변은 250. 자, 동량 잘 모아야 됩니다. 3x 마이너스 4x는 좌변에 남기고 우변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 항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80이 붙어요. 오른쪽은 플러스 250에서 마이너스 280을 빼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남겠죠.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x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30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좌변은 x, 우변은 음수 나누기 음수는 양수. 정답은 30. 무슨 말이죠, x가? 단위죠. 이건 단위. 아까 단위가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의 단위 분. 그러니까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릴 때 30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둘레 길이가 900m인 트랙에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저번 문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한 사람 분속 150m로 좀 빨리 달리고 한 사람은 90m로 좀 느리게 달렸어요.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가?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그러니까 이게 출발한 지 몇 분에 만난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이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이 펜이 좀 빨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뚱뚱하니까 늦은 사람이에요. 한 명이 빨리 걷고 나머지 한 명은 천천히 걸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다시 만난다는 뜻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맞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죠? 빠른 사람이 간 거리 빠거라고 합시다. 빠거. 빠른 사람이 간 거리에서 느린 사람이 간 거리 느거를 빼면 한 바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 바퀴 오늘 느낌 안 좋은데? 바퀴 싫어요. 네. 빠거에서 느거를 빼면 빠른 사람이 간 거리에서 느린 사람이 간 거리를 빼면 정확히 이 원의 한 둘레가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죠. 그 둘레는 전체 얼마냐면 이 둘레가 900m예요. 단위는 괜찮나요? 보니까 괜찮네요. 미터? 얘도 미터. 네, 괜찮죠?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은 좀 빠른 사람은 분속 단위는 분이고요. 150m. 느린 사람은 분속 90m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거리 속력 시간을 채우시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뭐 거의 접해보지 않아서 아마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거리, 속력, 시간. 그러니까 빠른 사람, 느린 사람이라 합시다. 뭘 구하는 문제죠?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다시 만납니까? 근데 한 사람이 빠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느리지만 둘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은 거 아닌가요? 뭐 두 사람이 동시에 9시에 출발했어요. 9시에 출발했어. 야, 이제 우리 걷자. 출발했어. 근데 한 명이 뛰어. 막 뛰어. 한 명은 천천히 걸었어요. 그다음 다시 이렇게 느린 사람이 천천히 가다 보니까 뒤에서 친구가 야! 나 너 한 바퀴 따라잡았다. 그래? 시간을 갔어요. 9시 10분이야.
그러면 천천히 가는 사람이나 빨리 가는 사람이나 걸린 시간은 똑같이 10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은 동일하다는 뜻이죠. 빨리 간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이나 걸린 시간은 똑같다. 자, 한 칸 미수 채웠네요. 나머지 한 칸은 숫자. 누가 봐도 총력의 숫자가 잘 나와 있죠. 150, 90. 자, 남은 이제 거리에다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150x, 90x. 둘이 같나요? 같지 않죠? 아까 이거였잖아. 이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빨리 간 사람의 거리, 이 사람이 많이 돌았으니까 거리가 길 겁니다. 그래서 늦게 간 사람의 거리를 빼면 한 바퀴는 900m입니다. 약분되죠? 0 하나 지우고 0 하나 지우고 0 하나 지울 수 있어요. 뭐 3으로 약분하면 여기 5가 남고 얘는 3이 남고 여기는 30이 남아요. 그럼 남은 걸 정리해보면 5x 마이너스 3x는 30, 2x가 30, 따라서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는 15. 15가 뭐죠? 분이네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15분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7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30초가 걸리고 13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50초가 걸려요. 이 기차는 몇 미터짜리입니까? 케이스가 지금 두 개인 케이스죠. 하나는 700m짜리 좀 짧은 터널. 이게 700m예요. 터널. 좀 하나 긴 거 1300m 짜리 좀 긴 터널. 근데 여기 기차를 갖다 놓을 생각, 여기 기차가 아니라 여기를 지나갈 생각이죠. 기차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차입니다. 나름 그림 못 그려서 나름 그래도 기차를 공들여서 그리는 중이에요. 기차입니다. 기차라고 해주세요. 이 기차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와요. 뿜뿜 와요. 와요. 아직 시간을 재면 안 되죠. 아직 기차가 터널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700m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 이 30초라는 시간은 어떻게 잰 거냐면 여기서부터 스탑워치를 누르는 겁니다. 기차의 앞머리가 터널의 첫 부분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시계를 재요. 째깍 해서 쭉쭉쭉쭉 가다가 이때가 되면 30초인가요? 이 기차가 터널이 있잖아요. 아직 기차 터널이 있죠?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있죠? 터널이 있어요.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기에 기차가 30초 하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30초라는 시간을 재기 위한 거리를 잘 따져야 됩니다. 기차 앞머리를 기준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차 앞머리가 여기 도달할 때까지 이 시간이 30초가 걸린 겁니다. 그럼 실제로 거리는 700이 아니고 기차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기차의 길이를 내가 x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700에다가 기차 길이인 x미터를 덧셈해야지만 30초가 정확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 괜찮습니까? 네.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림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기차 앞머리가 도달한 이 시점까지 걸린 시간이 50초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차 길이 x를 덧셈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거리 속력 시간표를 작성합시다. 표 작성. 거리 속력 시간.
처음에는 700m짜리 터널을 통과할 때, 그 다음에 1300m짜리 터널을 통과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진 거죠. 미지수를 채워넣습니다. 근데 미지수는 채워넣으면 많아. 기차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거리, 30초나 150초를, 50초죠? 50초를 적용할 수 있는 이 거리가 700이 아니고 700 플러스 x, 여기는 1300 플러스 x가 돼요. 속력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지금 문제 보면 특이한 케이스의 문제입니다. 보통 숫자를 속력에 써야 되는데 속력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안 나와 있으면 못 쓰는 거죠.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선생님? 시간이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30초, 여기는 50초. 그럼 특이하게 이번은 뭘로 식을 세우냐면 속력으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 분의 거리,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괜찮죠? 이제 어떻게 되죠? 둘을 더하냐, 빼냐, 같냐, 이걸 가지고 이제 등식을 만들어야 돼요. 둘은 어떤 건가요? 이 말. 일정한 속력, 700m를 터널을 통과할 때나 1300m 터널을 통과할 때나 어쨌든 속력은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그럼 양변에 30과 50을 동시에 지우기 위한 150을 곱해야죠. 그럼 이렇게 분배되면서 약분되고 여기는 5 곱하기가 남고, 이렇게 분배되면서 여기 약분되고 여기는 3 곱하기가 남아요. 그럼 5 곱하기 가로 700 플러스 x라고 가로를 쳐야 되고요. 우변은 3 곱하기 가로 1300 플러스 x. 분배합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3500 플러스 5x는, 우변은 3 분배하면 3900 플러스 3x가 되죠. 자, 이 양, 여기는 5x가 왼쪽으로, 여기는 3500은 오른쪽으로. 그럼 좌변 5x 마이너스 3x, 우변은 3900 마이너스 3500. 그럼 3x에서 5x에 3x를 빼면 2x가 남고, 우변은 3900 마이너스 3500, 400이 남아요. 양변 2로 나눠야겠죠? 따라서 x는 200 미터. 뭐가? 기차 길이가 알고 보니 200m. 우린 x값이 지금 기차 길이였으니까요. 이렇게 된다.